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심한국사 최은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능검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알차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남은 일주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어떤 부분을 정리해 드릴 거냐면 저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고했던 것처럼 바로 한능검 기출실록, 한능검에 자주 나오는 선지들을 중심으로 싹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기 좋게끔 이런 선지가 나오면 이런 내용이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면 되는지 실제로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제 D-1주입니다. 1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막판에 아주 컴팩트하게 엔드노트로 마무리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기출로 오답을 완벽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느냐, 이 엔드노트 가지고는 이제 정말 이제 컴팩트하게 내가 몰랐던 부분을 엔드노트로 딱 정리를 개념 총정리한 다음에 이 올기출 문제로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유형을 완전히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진짜 알차게 사용을 하시고요. 오늘은 한능검 기출실록이라고 그래서 자, 우리가 단골 선지만 싹 정리하면서 개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기출을 통해서 공부하자는 거죠. 기출 선지를 통해서. 자, 일단은 신라의 삼국통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순서 문제 잘 나오는 거 아시죠? 나당 동맹을 맺고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그 다음에 나당 전쟁, 삼국통일 완성,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은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백제가 대야성을 함락했대요. 대야성 함락, 이때 김춘추의 딸 고타소와 김품석이 죽었어요. 혹은 품석 부부가 죽었다란 말이 나옵니다. 자, 요것은 642년 그 선덕여왕 때 일이죠. 그리고 이제 김유신의 황산벌판, 황산벌 전투, 뭐 개백장군 이런 거 나오면은 아, 백제 멸망했구나.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대야성이 함락되었다, 김춘추, 요런 식으로 이 사료의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왕이 허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나당 동맹 체결 직전이구나. 참고로 이 시기는 선덕여왕 때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사이 시기에 이제 이 다음에 김춘추가 자기 딸이 죽었으니 열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이때는 참고로 진덕여왕 때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체결했으면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아, 백제 멸망이 되겠지. 그래서 나가 백제 멸망이 되는 거야. 백제 멸망의 이 황산벌 전투의 키워드는 김유신, 황산, 개백입니다. 황산벌이라고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황산 전투라고 해도 아, 황산벌 전투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백제가 딱 멸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660년. 자, 그리고 백제가 멸망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백제 부흥운동이죠.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을 이제 왜가 도와주려고 왜군까지 와가지고 백강 전투에서 진압당하게 되고 부흥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고구려 멸망하면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러한 순서. 자, 그럼 여기서 자주 나오는 선지들 분석해보면 안승의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하였다. 요거 문무왕이 지원해 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무왕이 이런 고구려의 군사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나당 전쟁 때 고구려의 군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 내용이 안승, 건모잠, 뭐 고현무, 안승. 자, 신라가 당의 군사 동맹을 체결했다. 나당 동맹 체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나당 동맹 체결, 요것이 이제 사이 시기에 딱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나오면 3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뒀다. 살수대첩 언제적이야? 요거는 대야성 전투 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전이 되겠죠. 그럼 오답이겠죠. 그 다음에 신라군이 기발포 전투에서 당군 적군을 격파하였다. 이건 나 이후가 되겠습니다. 나당 전쟁이죠. 자, 당이 안동도읍을 요동 지역으로 옮겼다. 요거는 나당 전쟁으로 해서 밀려난 거예요. 이건 기발포 전투 이후니까 나 이후가 되겠습니다. 복신도침 부여풍, 복도 흑풍, 복신도침 흑치상지풍, 요거 백제 부흥운동 역시 나 이후가 되겠죠. 백제가 멸망해야 부흥운동을 하니까. 자, 신라가 당의 연합군이 백강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역시 나 이후죠. 백강 전투. 자, 그리고 매소정 기발포 전투 역시 나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이 될 거는 2번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선지를 쫙 분석하면서 정답이 될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동그라미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건모잠은 무슨 부흥운동? 그렇지, 고구려 부흥운동. 부여풍, 부여는 백제 왕족의 성이에요. 부여, 그럼 백제겠죠. 자, 신라가 단군에 맞서서 매기 전투잖아요. 그럼 매소성.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볼게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왕이 검은 옥대를 바쳤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용이 검은 옥대. 이게 문무왕이 용이 돼가지고 내가 바다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문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만파식적. 만파식적 나오면 무조건 신문왕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사료예요. 기억하세요. 자, 만파식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신문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파식적을 불면 태평성대가 열린다.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신문왕은 정말 최다 빈출왕이죠. 자, 김음도래난, 장인어른 김음도래난을 진압하고 국학을 설치해서 유학을 강조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구로 시작하는 구주오소경 구서당 십정을 완성하고 가문사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왕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면 신문왕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병부와 성대 등을 설치하였다. 버풍왕이죠. 연호 건원이라고 했고 금강가해로 정복했죠. 이사부 우상국 지중왕이죠. 국호를 신라로 왕을 왕으로 그렇죠. 마립간에서 왕으로. 그리고 이 지중왕이 동시전을 설치했다는 것과 뭐 하나 더 한다면 우경을 실시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마립간이라는 칭호 처음 사용한 거 누구예요? 내물마립간이죠. 그래서 마립간 칭호 내물마립간. 내물왕은 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지원을 받게 되죠. 그 뒤로 뭐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는다. 구주호소경 완성. 요거 바로 신문왕입니다. 자, 유학교육 국학 신문왕입니다. 구서당 십정 완성 신문왕입니다. 요거 4, 5, 6이 답이 될 수 있겠다. 매소성 전투 뜬금 매소성 전투가 나왔어. 그럼 삼국통일 완성한 거 문무왕이죠. 신문왕의 아버지. 그래서 매기 전투 신문왕의 아버지. 김음돌 모욕 사건 이것을 숙청하였다. 신문왕이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의 업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신문왕은 관료전, 관료, 그쵸? 자, 그 다음에 신문왕은 유학교육, 국학이죠. 태학은 고구려 거. 자,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한 건 성덕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려의 대외관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대외관계는 거란의 1차, 2차, 3차, 그리고 여진의 침입,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고려는 외부 침략이 정말 많았는데요. 자, 거란의 1차, 서희의 강동 6주, 2차는 양규, 자, 그리고 3차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리고 여진은 윤관의 별무반 숙종 때, 그리고 예종 때 동북구성 쌓고, 그리고 몽골의 1차는 박서의 귀주성 전투, 몽골 2차는 김윤우, 처인성의 전투, 살리타를 죽였고, 그리고 원간섭기, 충으로 시작하는 왕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가국가. 여기 보시면 저고려 피살 사건으로 쳐들어왔대요. 요 저고려 피살 사건, 귀주전투, 박서의 귀주성 전투, 요거 몽골의 침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저고려 피살구실로 쳐들어온 거, 저고려의 무리한 조공 요구, 몽골입니다. 자, 몽골의 1차 침입은 귀주성에서 박서의 활약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강화천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2차 침입이 있었어요. 2차 침입은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자, 이때 살리타를 사살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심으로 우리가 몽골을 막겠다. 팔만대장경을 만듭니다. 대장도감을 만들어서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6차까지 막아내다가 결국은 항복, 개경환도 하게 되는데 항복하기 싫어. 삼별초의 항쟁, 강화도, 진도, 제주도 있었죠. 선지 분석해 볼게요. 화통도감, 화통은 화포를 생각하세요. 그럼 화포가 나오면 진포로 연결하면 됩니다. 화환포. 진포대첩, 진포해전이라고 하죠. 왜구를 격파하기 위해서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었고 그것은 진포해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몽골과 관련이 없겠죠. 광군, 기역, 광군의 기역, 거란의 기역. 광군은 거란 대비입니다. 참고로 정종이 만들었어요. 자, 거란의 1, 2, 3차 침입을 모두 막아낸 뒤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요건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예요. 자, 그 다음에 최영이 나오고 요동전벌이 나온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요동전벌을 주장하고 이것 때문에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명나라의 천령 이북 땅 요구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이거에 이제 이후에는 위화도 해군이 있었고요. 진관체제를 실시하여 고려의 국방을 강화했대. 이건 조선 세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별무반을 편성했대요. 동북구성 축조한 거 이거 여진과 관련된 내용이죠. 삼수병. 이거는 포수, 사수, 살수 이런 식의 삼수병 훈련도감 임진왜란 때죠.
자, 그러면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몽골에 침입돼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란의 침입 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이 있었는데 몽골의 침입기에 이게 불탔어요. 아, 이래가지고 몽골이 계속 쳐들어오나 보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그럼 8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1, 2, 3 빈칸 골라볼게요. 서희의 외교단판이죠. 강동육주. 그 다음에 최후는 어디로 도읍을 옮겼어? 강화도죠. 자, 그리고 진포, 화포, 최무선이죠. 이런 식으로 화통도감 또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기구에 대한 설명. 여기 보시면 대사원의 역임한 권군이 나옵니다. 대사원.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뭐 관리를 감찰한대요. 아, 그러면은 뚱땡의 대사원의 역임한 권군 뭐 이런 식으로 사원부겠죠. 대사원, 사원부, 대사관, 사간원 이렇게 됩니다. 사원부가 답이 돼요. 관리를 감찰한다, 풍속을 관리한다, 대사원, 사원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감사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사헌부와 사간원은 양사, 이래서 이제 대간의 역할을 하게 되죠. 사헌부, 사간원 또 홍문관은 3사입니다. 언론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비리를 감찰하면 대사원, 사간원은 간쟁. 간쟁이라는 거는 잘못을 비판하는, 직언을 하는 거예요. 뼈를 때린다. 자, 그다음에 홍문관은 경연을 이제 실시를 하고 왕의 정치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대제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양사, 사헌부와 사간원은 대간이라고 하면서 서경권을 행사해요. 5품 이상의 고위관직에 임명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자, 승정원은 왕의 비서예요. 다른 말로 은대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까 참고로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옥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고요. 자,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치안을 맡아요. 이런 식으로 행정기구를 묻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의 3사와 고려의 3사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조선의 3사는 언론 역할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지만 고려의 3사는 단순한 회계였다는 거죠. 화폐와 곡식의 출납, 단순한 회계 역할로 다르다. 자, 은대라고 불렀다라고 하면 승정원입니다. 국왕의 비서기관. 소속관원을 대간이라고 불렀다. 사헌부 사간원. 그럼 요거 정답 될 수 있겠죠. 여기 대사원 들어가니까. 자, 수도의 치안과 행정 한성부죠. 집현전은 뭐 경연을 담당한다. 집현전의 학문 기능을 계승했다. 홍문관 설명이고요.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 규장각 검서관, 규장각이죠. 경연을 주관하였다. 왕의 자문 역할, 홍문관입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가 되었다. 비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일 처음에 생긴 건 삼포외란 때고요. 중종 때. 그러다 을묘외변 때 상설화가 되죠. 자, 오품위와의 관리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대간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도 사헌부, 사간원이 해당되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정답을 고른다면 2번과 8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빈칸 한번 동그라미 해볼게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대요. 그럼 사헌부. 자, 은대라고 불렀다. 후원이라고 불렀다. 승정원. 자, 집현전을 계승했다. 홍문관. 홍문관을 다른 말로 옥당이라고 불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화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건데 사화는 무갑, 기, 을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인데 스토리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연산군이 화가 난 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디스했다. 세조를 디스한 내용이 있어요. 갑자사화는 우리 어머니를 왜 죽였습니까? 폐비 윤씨 사사 문제와 관련이 있고요. 그 연산군의 폭정으로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묘사화 일어나죠. 조광조의 너무 심한 개혁 때문에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이 싸우게 되는 거. 윤인과 윤원영 이런 식의 외척 간의 다툼으로 결국에는 소윤이 승리하게 된 게 을사사화입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사건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정암 선생이 소격서 폐지와 현량과 실시 이거 누가 개혁을 한 거예요? 조광조의 개혁이죠. 그래서 소격서를 폐지하자. 소격서는 약간 도교적인 약간 사당으로 초제를 거행했던 건데 좀 여기서는 비나이다 막 대비마마들이 많이 비는 좀 그런 식의 소격서였어요. 막 아들 낳게 해주세요 비고 막 이런 곳이었는데 이걸 없애니까 막 중전이나 대비마마들이 싫어했어. 그리고 현량과는
천거를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사람을 뽑자라는 천거를 실시하자라는 거였어요. 뭐 그리고 이런 거 이외에도 뭐 소학을 강화하자, 뭐 향약을 보급하자 이런 식으로 좀 왕도 정치, 사림의 왕도 정치를 추구하고 경연을 강화해서 사실 너무 공부를 시켜가지고 중종이 싫어했어. 그래서 결국 조광조를 쫓아내게 된 게 기묘사화죠. 자,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훈구파들의 거짓된 공을 삭제하자라는 위훈 삭제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한명회와 같은 그런 공신 있잖아요. 이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이 계유정난 공신들 중에 진짜 공신도 있지만 공신의 동생, 공신의 뭐 사위 뭐 이런 식으로 관련 없는 사람들도 이름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야. 이거 없애자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조광조로 쫓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위훈 삭제, 소격사 폐지, 혈량가 실시, 조광조 결국 사약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지금 기묘사화 내용인데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건 무사화죠. 폐비윤씨 사사사건 이건 갑자사화죠. 둘 다 연산군대.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반대하면서 인조반정을 일으킨 거죠. 윤희밀파가 제거되었다. 윤원영이 결국 성공하게 된 거. 이거 을사사화죠. 상황의 복귀를 목적으로 성상문이 사육신 사건, 요건 단종 복위 사건이죠. 자, 그리고 조광조가 축출되었다. 요거 기묘사화죠. 그럼 요거 정답 되겠죠? 그 다음에 위훈 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로 기묘사가 일어나게 된 거다. 7번도 정답이 되겠죠. 조광조의 개혁, 위훈 삭제, 소격서니까요. 정여림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요것은 북인과 남인, 붕당의 원인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축옥사를 추진했던 게 정철이고 그리고 나서는 정철이 또 선조한테 미움받았을 때 정철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북인 남인 나눠지게 돼요. 자, 그래서 6번 7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선지고요. 빈칸 고르기.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었다. 요거는 무사화. 을사사화로 제거된 건 윤임입니다. 윤원영이 성공하게 되죠. 윤원영은 이제 그 문정왕후 라인, 소윤 라인. 외척 간의 다툼, 대윤과 소윤의 싸움. 이건 을사사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화는 스토리로 무갑기를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영조정조의 탕평책은 너무 잘 나와요. 진짜 중요합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영조는 자기의 정통성에 조금 트라우마가 있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인물 싫어. 온건한 인물을 쓰겠어. 이런 식으로 성균관의 탕평비를 세우고요. 균역법 실시합니다. 속대전, 속오레이, 속자 들어간 거. 그리고 청계천 정비, 뭐 준천사. 정조는 내가 교육시켜서 쓰겠어. 초기 문신제, 규장각, 장용양, 수원화성, 신해통공, 대전통편 등이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가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것은 초기 문신제 나왔네요. 자, 그리고 문신을 재교육한다. 아, 요거 정조구나. 초기 문신제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사료를 해석하는 거 어려우실 일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키워드 잡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정조의 키워드는 초기 문신제, 규장각, 장용영, 수원화성.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거, 유기전은 제외라는 거 포인트. 유기전은 혜택 중,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 폐지. 서울 출신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합니다. 이덕무, 그리고 유득공, 박제가, 뭐 서희수 같은 인물이에요. 대전통편, 법전이죠. 탁지지, 이것은 뭔가 재정에 관해서 정리한 거. 무예도부통지, 무예에 대한 무예서고, 동문이고는 외교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이 실시된 건 광해군 때죠. 이원익의 건이. 자, 무예도부통제 편찬되었다. 정조 맞죠? 그럼 2번 정답 되겠죠. 동문이고 탁지제 무예도부통제 정조고요. 장용영 설치되었다. 이것도 정답 될 수 있겠죠. 사군육진 언제예요? 세종 때잖아요. 자, 서울 출신의 학자 규장각 검서관 박제가 이덕무. 자, 정조 맞겠죠. 자, 그리고 대전통편 정답 되겠죠. 금난정권 폐지되었다. 유기전 제외한 정조의 신해통공 요거 맞겠죠. 유기전 제외. 자, 그리고 1년에 2필을 1필로 줄여줬대요. 균역법 시행. 이거는 영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조와 영조 왕을 구분하는 거 선지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밑에 문제 골라볼게요. 영조는 균역법, 정조는 대전통편, 정조는 장용영이죠. 자, 보시면 이제 조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중간에서 서로 잘 조정해서 두터운 우위, 이거 거중 조정의 의무예요. 이거 뭐냐면
미국과 맺은 건데 다른 나라랑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중간에 중재해줘서 조정해줄게라는 거야. 근데 사실 미국은 이걸 배신을 때렸어.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할 때 그냥 거중 조정의 의무를 져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 14관 보시면 이건 뭐냐면 어떤 혜택을 줄 때 우리도 무조건 줘야 된다. 일체균점하게. 우리를 최고의 대우를 해줘라는 소리예요.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 최혜국 대우. 그래서 거중조정과 최혜국 나오잖아요. 그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요것은 1882년 5월에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맺게 된 건 조선 책략에서 이제 러시아를 막는 우리의 책략은 친중국, 그리고 결일본, 연미국,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 이 조선 책략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맺게 돼요. 자, 내용은 최혜국 대우, 거중조정, 관세 조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외법권, 영사재판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1년 뒤 1883년에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을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 는 강화도 조약 맺은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 맺고 이것은 이제 조선 책략 때문에 그 다음에는 프랑스랑 맺은 게 제일 나중이에요. 이 천주교 포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청해 내정 간섭, 조청 상미 수륙 무역장정으로 내지 통상 가능해졌고,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일 전쟁 때 일어나게 됐죠. 자, 그러면 1번 조선 책략의 영향이다. 맞죠? 미국이랑 맺은 거 조선 책략 때문이잖아요.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요거는 강화도 조약 때 맺었던 이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여기는 산무예요, 산무. 말도 안 되는 무역 규칙인데 양국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항세입니다. 우리한테 되게 불리한 조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중조정 조항이 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맞죠? 그래서 거중조정이란 말이 어렵지만 다른 나라랑 문제 있을 때 조정해준다는 내용이에요. 외국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 내륙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이거 조청상면 수륙 무역장정이죠. 이모군란 이후에 맺었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 포교 자유, 조프 소호 통상. 그래서 프랑스랑 맺은 겁니다. 프랑스의 마지막 자존심. 병인 양요가 왜 일어났어요?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믿게 해줘 이렇게 요구합니다. 외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 요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나타나고요. 청해 알선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다. 우리가 서양과 최초로 맺은 건 미국이 맞아요.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했다. 요거 제1차 한일협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는 1번, 3번, 6번, 7번이 되겠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조선 책략 때문이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밑줄은 개혁의 내용 보시면 얼마 전에 정부가 교정청을 폐지하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했대요. 아, 요거 가보개혁 내용이네요. 궁극기무처에서 했던 건 정확히는 1차 가보개혁. 음본이제도 1차. 자, 여기서는 1차, 2차 가보개혁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 키워드 보면 1차 가보개혁, 궁극기무처, 과거제 폐지, 노비제 폐지, 과부제가 오케이. 자, 2차 가보개혁은 교육입국조서 발표하고 재판소를 설치했고, 을미개혁은 양력을 사용한다는 건양이란 연호, 단발력, 태양력 실시입니다. 자, 그럼 가보개혁과 1, 2차와 을미개혁을 구분해보면 제1차 가보개혁은 궁극기무처에서 실시했으며 개국이라는 기년을 사용했고,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음본이제, 그리고 과부의 제거 허용, 연좌제 폐지 같은 게 있습니다. 2차 가보개혁은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고 재판소를 설치했어요. 8도를 23보로 개편했으며, 을미개혁은 연호를 건양이란 연호, 양력을 세웠다는 소리예요. 양력을 세우는 연호, 건양이란 연호 사용했고, 단발령 실시하고 태양력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인데 1번 과거제 폐지했다 1차 가보개혁 맞죠? 연좌제 금지 1차 가보개혁 맞죠? 재판소 설치는 2차니까 아니고 공사노비법 적파 맞죠? 과부의 제가 허용 맞죠? 한성사범학교는 2차예요. 1차, 2차 구분하는 거 좀 어렵지만 공부하셔야 돼요. 건양은 을미개혁, 그리고 단발령 실시 을미개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1차 가보개혁 때 이때는 개국이라는 기념을 사용했고요. 광무는 이제 고종이 광무개혁 실시했을 때, 2차 가보개혁 때 교육 입국조서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에 발표한 거고요. 을미개혁 때 단발령을 시행하죠. 단발령 폐지를 주장했던 건 이제 을미의병. 자, 국권 침탈 과정은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한일 의정서가 러일 전쟁 중에 일어나서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 사용하고 제1차 한일 협약, 그 다음에 을사늑약,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 강제 퇴위되고 한일 신협약, 군대 해산, 한일 병합이 되는 이러한 순서입니다. 가나 조약 사이 시기를 물어본다면 자, 대한제국 정부는 여기 보면은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한다. 요거 한일 의정서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보면은 통감의 승인을 받아라.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이나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요거 차관 정치. 요거 한일 신협약입니다. 자, 그럼 선지를 해석을 해보면 군사 요충지를 사용한다. 한일 의정서 1904년 그리고 통감의 승인, 통감의 추천, 차관 정치 1907년 한일 신협약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건 1904년과 1907년 사이에 들어갈 거는 제1차 한일협약과 을산의약과 아니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고종 강제퇴위 아니면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미칠적 이후에는 군대 해산이 들어갈 거예요. 요 흐름 중요해요. 뭐 때문에 뭐가 됐고 이런 식으로. 자, 재정고문으로 메가다가 파견되었다. 제1차 한일협약이니까 들어간 거 맞죠? 김기수가 수시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요거는 가 이전이죠. 자, 외교관 박탈 통감부 설치 을산의약 들어갈 수 있겠죠. 이토 히로부미 사살한 거 요거는 나 이후가 되겠습니다. 1909년이니까요. 남한 대토벌 작전 요거는 1909년이니까 나 이후. 그 다음에 경복궁 점령 내정개혁 요거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1894년 그런 거죠. 그리고 헤이그 특사 요거 중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거문도 점령은 1885년에 일어난 걸로 가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을산의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건 안중근, 그리고 고종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장인한 점령은 권총, 장전, 스티븐스 사살이죠. 자, 그러면 근대 문물로 넘어가 볼게요. 교사의 질문 보시면요. 한성전기회사가 나왔어요. 요거 청량리, 전차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근대 문물 좀 연도와 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전차는 1899년에 개통되는데요. 전차도 개통되고 경인선도 이때 개통이 됩니다. 경인선도 여기 나오죠. 1899년, 경부선은 1905년,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로 1883년, 유경공원은 6으로 시작되니까 1886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의 답변으로 이거 전차가 개통된 이후를 찾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전차가 개통된 건 1899년이니까 그 이후를 물어보는 거예요. 방문국, 기기창, 전왕국 모두 1883년입니다. 요거 3개. 경부선 완공은 1905년으로 이 이후니까 정답이 되겠죠. 광해연은 바로바로 고쳐줘요로 1885년으로 기억하면 좋은데 이거는 이전이죠. 한성주보 이것도 1886년에 만든 걸로 이전, 유경공원은 1886년 이전이 되고 전등이 만들어진 것도 1987년으로 이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항기 그 시기로 몇 개의 연도는 좀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무기를 만들었던 건 기기창. 그 다음에 한성전기회사 설립된 다음에는 전차가 만들어지고요.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는 원산학사. 요거는 근데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로 요거는 관립이잖아요. 그럼 유경공원입니다. 원산학사는 사립. 헐버트가 이제 초빙된 건 유경공원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이 수립되고 연통제 교통부 국민대표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박은식이 25년에 박은식 됐다가 국무령제로 바꾸고 한인애국단, 한국강복군, 대한민국 건국강령, 대일선전포고의 그런 순서인데요. 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연통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임정이 활동할 때고 나는 여기에 이봉창 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임정이 설립되었을 때는 1919년 이후로 잡으면 되겠고 여기 이봉창 의사가 잡힌 거니까 1932년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사이로 시기를 물어보면 자, 연통제는 1920년대라고 볼 수 있고 국민대표회의라던가 아니면 박은식 선출, 한인애국단 만든 게 들어가겠죠.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으니까 이봉창 의거가 있었겠죠. 자, 그 이후는 이제 한국강복군 창설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건국강령, 대일선전포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사이 시기를 물어본다면 대동단결 선언이 나온다면 요건 1917년이에요. 그러면은 이전, 가 이전이니까 그럼 임정 전이죠. 한국강복군 국내진공작전 이건 나 이후겠죠. 자,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919년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한 건 1941년 나 이후. 김구, 이시영, 한국국민당 창당, 요거는 1935년이니까 나 이후. 조선청년독립단, 28 독립선언, 이거 1919년 3.1운동 전입니다. 충칭에서 이 한국강복권 만든 건 1940년으로 나 이후. 그러면 국민대표회의가 저기 들어가겠죠. 1923년. 그래서 정답이 8번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대는 한국강복군이 되겠죠. 자, 그리고 1930년대, 자, 여기 보시면요, 조선혁명 청년이 나오고 한구, 이 한커우가 바로 우한이란 뜻으로 조선의용대를 얘기합니다. 의열단 사건도 이들에 의해서 만들었다, 김원봉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한커우에서 확립됐던 김원봉이 만들었다 조선의용대 설명인데요. 조선민족혁명당 중심으로 결성된 부대, 요 말 중요해요.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조선국민당 부대를 도와 여러 활동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1번.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1920년대 북로군정서 김좌진,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건 20년대죠. 그러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대전자령전투, 쌍성보전투 1930년대죠. 이건 아니겠죠. 자유시로 이동한 것도 1920년대 아니겠죠. 복벽주의 독립의공부 1910년대 아니죠.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산하부대였다. 조선의용대,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흥경성, 영릉과 흥경성 전투도 1930년대니까 아니고, 일본의 선전포고한 거 1931년, 요것도 그 이후죠. 요 말 중요해요. 중국관 내에서 결정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조선의용대 맞습니다. 요즘 조선의용대 너무 잘 나와요. 심지어 조선의용군까지 나오고 있죠. 1942년에. 자, 그러면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 이거는 쌍대, 제가 쌍꺼풀 대박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쌍성보.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한국강복군은 김원봉의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문서 작성된 사이 시기를 묻는 건데요. 가에 보면 무상원조 3억 5천 달러 이렇게 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김종필, 오히라 메모입니다. 이 김종필, 오히라 메모로 인해서 결국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이라고도 하죠. 1965년. 그래서 요거는 1962년에 맺은 거고, 이건 1965년에 맺은 이 사이를 묻는 겁니다. 아마 구료개교 반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박정희 정부 시기 김종필, 오히라 메모 1962년이고요. 중간에는 구료개교 반대 1964년에 6.3 시위, 그 다음에 이거 한일협정, 그 이후에는 1969년 삼성개헌, 그 다음에 10월 유신 1972년, YH 무역사건은 1979년, 그 이후가 되겠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방위가 들어가면 1953년 6.25 이후입니다. 아니겠죠? 가 이전입니다. YH 무역 노동자, 요거는 나 이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개헌 1969년 나 이후고요. 6.3 시위, 구료개교,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1972년 나 이후가 되겠습니다. 반민특위를 습격하였다. 가 이전이 되겠죠. 이승만 정부 때. 평화통일, 조봉암, 구속, 조봉암 사건, 이거는 역시 이승만 정부 시기 1958년에 구속되죠. 그 다음에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법 1949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번은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구료개교 반대, 6.3 시위예요.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일어난 거고, 박정희 정부 때는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 그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죠. 박정희 정부 때 6.15 공동선언 아니고 남북기본합의서. 박정희 정부 때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모두 아니고요. 7.4 남북공동선언 요런 거. 요런 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현대사까지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피드하게 기출 선지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막 선지가 나왔을 때 요게 맞고 요게 틀리고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저랑 한 것처럼 기출, 올기출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랑은 시험 보기 이틀 전 바로 12월 1일 밤 9시 목요일 밤이죠. 12월 1일 목요일 밤 9시에 D-2 적중예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으면서 이번에도 엄청난 예언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틀 전에 꼭 한번 싹 정리하러 오세요. 자, 12월 1일 목요일 밤 9시에 만나겠습니다. 안녕.